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 자, 1번입니다. 자, 택시를 회사에 지입했죠. 자, 운행하던 중에 회사의 요구로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그 말은 이 택시를 누가 점유하고 있다?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회사에 지입했으므로 이 지입 차량은 회사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소유, 회사 점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2번 취거에는 전미자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은 포함되지가 않죠. 자, 3번 대주주이자 부사장인 갑 그랬습니다. 어,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죠. 대표이사가 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데 부사장, 대주주 안 됩니다. 대주주가 대표이사는 아니잖아요. 대주주는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자, 4번처럼 이 대표이사가 나와줘야 돼요. 대표이사가 직무집행 행위로서 회사 소유 버스를 강제로 취거하였다면 그렇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죠. 자, 요 판례는 절도죄에서도 많이 나온 판례인데, 자, 을과 갑이 이제 어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이 갑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이를 인도받았다. 이제 이 을이 사장입니다. 가게 사장. 그리고 갑은 종업원이었어요. 종업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요 을은 신용불량자, 신불자 같아요. 신불자 같으니까 이제 허가증이 이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과 합의를 보고 내가 당신에게 봉급을 얼마 더 줄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발급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몇 달 지나다 보니 이제 문제가 터지죠. 왜요? 그치?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갖고 있는 사람 명의 앞으로 세금이 각종 세금이 나오잖아요. 의료보험도 많이 내야 되고 하다 보니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갑이 이 을이 보관하고 있던 이 허가증과 등록증을 몰래 꺼내가죠. 자, 이것이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권리행사 방해죄일까? 이런 말입니다. 무슨 죄가 되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되죠. 절도가 된다는 말은 이 허가증 등록증이 을 거란 말이에요. 을 거. 을이 인도받았다는 말은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갑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을 소유이고 을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다 이런 말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쭉 내려가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행위태양이 세 가지입니다. 취거, 은닉, 손괴. 요 행위태양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행위태양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2번. 자, 2번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회사 보유 차량이라고 했어요. 회사 소유가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차량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보유라는 단어가 소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법정에 가서 재판 날 때까지 거기서 판단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단이 날 때까지는 뭐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X. 자, 지입 차량이죠. 말씀드렸죠.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그 말은 회사가 점유를 하고 있고 회사에 지입했으므로 회사가 소유자가 되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 앞에서 푼 거와 똑같네요. 절도가 됩니다. 자, 4번 자동차를 매수했는데 아직 원부상에는 위 차량에 판매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 누구 명의로? 회사 명의로.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을에게 교부한 약소금이 부도가 나서 을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위 차량과 열세 등록증 사본을 을에게 교부를 했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을로 하여금 위 차량을 보관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담보로 제공했고 이런 열쇠라든지 사본 등을 맡겼고 차도 맡겼고 이렇게 이런 사실관계 인정되죠? 이런 사실관계였습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해서 이를 가져갔다 이런 말이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이 차량이 내 거야 돼, 내 거. 명의로 내 것이어야 되는데 명의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 명의 누구 명의입니까? 회사 명의라니까요. 회사 명의이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내 차량이 아니야. 내 차량 아니지. 내 차량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소유자 누구야? 갑이 소유자잖아. 회사가 소유자잖아.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거죠. 그쵸? 18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되지 않는다 했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해준 것이 채권자를 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했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공장 사장이 공장 근저당에 설정된 기계를 이중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그렇죠. 방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19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가죠. 갑이 A와 공모해서 A의 B에 대한 채무 면탈하기 위하여 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A의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죠. 즉 채무권 채무관계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걸 빼돌렸다 하더라도 면탈죄가 될 부분이 있어요. 면탈죄가 되려면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를 해야 돼요. 하지 않는데 즉 피담보 채무가 없는데 무슨 재산을 빼돌리고 말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더 많다 할 때 본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더 많다, 더 많은 것 갖고는 안 돼요. 훨씬 많아야 돼요. 훨씬 많아야 이게 뭐 안 되는 거지. 약간 더 많은 것 갖고는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진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허위양도 아니죠? 허위양도가 아니잖아. 이것이 허위야? 이건 진인데 은닉도 아니죠. 그래서 행위태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20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자, 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그리고 강제집행의 기능 보호, 이 두 가지가 이제 보호법익이 되죠. 그리고 주된 법익은 뭐냐면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죠. 그리고 또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성립요건 탈락되어서 본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은닉이란 뭘까?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 불명케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소유관계에 불명케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은닉이 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본죄는 위헌범이라 그랬어요. 추상적 위헌범. 그래서 해야 할 위헌성만 있어도 본죄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에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자,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보전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가로 열고 닫고 객체될 수 있다.
객체가 될 수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계약 명의 신탁 방식으로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됐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맞춰졌을 때 신탁자가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실질적 명의자, 실질적으로는 누구다? 그렇지, 신탁자가 이겠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어, 신탁자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들이 객체될 수 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이지만 지금 대외적 관계이잖아. 대외적 관계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지금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권리 행사 방해죄나 강제집행 면탈죄의 경우나 이것은 자기 재산 신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자기 재산이 아니야.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명신탁이라는 법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재산죄 마지막에서 배우는 권리행사 방해죄나 강제집행 면탈죄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지? 되지 않는다. 왜? 내게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게 아니거든. 수탁적 거지건. 그렇죠? 그래서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도 보시면 자, 누가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경우라든지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 명신탁 사실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그런 말입니다. 어느 경우라는 말은 알았던지 몰랐던지 간에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안 돼요. 못 되지. 그래서 이 신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부동산은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닌데 뭐.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 대상이 안 되는 거지. 내 거가 아닌데 뭐.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고 앞부분은 해설본에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맞는 것 같아요. 채권자의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이러이러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멘탈적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시탁 관계라면 아니다 이런 말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다 옳은 지문이네요. 답 1번이네. 야, 지문이 몇 개야? 7개네요. 지문 7개. 자, 법형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동그라미. 두 번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 채무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는 것만 갖고서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건물과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과 토지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해야 할 우려는 없다. 채권자를 해야 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디귿번. 자, 재산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 하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남편이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경유한다는 거죠. 자, 본죄가 될 수 있을까?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강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즉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리고 소유권 이전 보존 청구권 등의 가등기를 경유한다고 할 때는 본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 1번 갑니다. 자,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은 행위태양이 아니라 그랬죠? 그치? 면탈죄의 행위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음번 가보시면 훨씬 많아요. 그거 빼더라도 난된 재산이 훨씬 많아. 그 말은 채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없다는 거지. 본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봅니다. 훨씬이라는 말 때문에. 동그라미. 그 다음 B번 가보시면 채권자들 그랬잖아요. 그쵸?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하였다는 말은 한 개의 행위야. 한 개의 행위. 재산을 빼돌린 것은 한 번 빼돌렸어. 한 번 빼돌렸는데 그게 여러 명의 채권자들을 해쳤단 말이죠.
그치? 빚쟁이들이 한 10명 돼. 빚쟁이들이 10명 되는데 내가 건물을 팔아먹었다니까? 건물을 숨겼다니까? 은닉했다니까? 은닉한 척, 그리고 없는 척 허위로 양도했다니까? 내가 은닉한 것은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채권자 10명을 해쳤단 말이지. 그러면 본죄는 10개가 되는 거죠. 각각 죄가 되는 것인데 한 번 빼돌렸기 때문에 상경이 됩니다. 행위가 한 개라서. 동그라미. 자, 그다음 타인 재물 보관자잖아요. 타인 재물이에요. 자기 재물이 아니고 타인 재물이기 때문에 면탈죄가 되진 않아요. 뭐밖에 안 돼요? 횡령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